자, 원문을 보시면 혹, 지성, 수국.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에. 간목이 자월인데 지에 신자진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물바다가 되겠죠? 지성, 수국. 지지가 수국을 이루게 되면 가, 이, 임투. 거기에다가 뭐예요? 게다가 임과 임수가 투출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바다에 이 청각까지 물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명위, 이름을 일컬 때 뭐라고 한다? 명위, 뭐라고 말하는데 수범 목부라고 한다. 수범. 물이 범람하여 목이 둥둥 떠다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무관목. 죽어서도 뭐다? 관을 짜는 나무가 없다. 나무가 다 뿌리째 뽑혀 나간다는 거죠. 수범목부, 수단목부 다 뭐예요? 나무가 둥둥 뿌리째 뽑혀서 나간다. 그러면 관을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관 만들 나무도 얻게 된다. 이런 정도 의미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임수유 분방지성. 이 분자가 달릴 분자예요. 원래 달릴 분자 많이 나오죠. 고전에서. 임수는 유 분방지성. 자, 달리고 방 풀어놓는 거죠. 우리 방이 만다 그러죠. 노을방. 그러니까 막 달리면서 제 맘대로 풀어놓고 그러한 자유방임, 막 그러한 성질이 있단 말이죠. 임수는 뭐예요? 개수는 물이 적기 때문에 정해진 그 뭐죠? 물길로만 떠락물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임수는 뭐예요? 그 댐에 가두어 놓은 큰 물이잖아요. 호수나 바다 이런 것처럼 큰 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물길이 지나가면 지 맘대로 지나가죠. 막 아무데나 그런 말이죠. 막 내달리면서 막 제 맘대로 여기저기 다 다니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 이거는 임수의 특성상 그렇죠? 임수는 큰 물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임수가 지나가는 길에 기토가 있다. 기토는 뭐요? 아담한타팟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팟을 다 쓸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흙탕물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토탁이라고 그랬죠? 지성수,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이임수 투간, 임수가 정관에 도출되면 그런즉 수범 목부이라. 어떻게요? 그런즉 물이 범람하여 나무가 둥둥 떠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유리, 흐를 유자에 이탈한다는 거죠. 떨어질 리자, 흐르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폐의 지상, 전자가 엎드러질 전자예요. 폐는 뭐냐면 쏟아질 폐.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래요. 그래서 막 우리 홍수 나면 알잖아요. 막 이게 막 나무도 쓰러뜨려 버리고 막 이게 다 흙도 엎어버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유리 분리시키고 떠돌아다니까 흐르고 분리시키고 전폐 엎어지고 막 쏟아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지상야라 그러한 모습인 것이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임수의 특징, 그러니까 수단목부, 수범목부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토가 있어야 되겠죠. 자, 총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11월 간목은 위한지, 차가운 가지이므로 불비, 뭐뭇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 뭐뭐와 비교될 수 없다. 춘목, 청무. 자, 그러니까 봄의 나무는 어때요? 파랗고, 나뭇잎 파랗고, 무는 뭐예요? 무성한 거예요. 막 나뭇잎이 막 무성한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반대로 보면겠죠. 오로지 전자, 취경정. 자, 11월의 간목은 다 앙상한 가지가 있어. 나무 다 떨어뜨리고, 나뭇잎 다 떨어뜨리고, 나무가 이제 앙상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럼 뭐지? 도끼로 쳐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정을 11월 간목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임. 만약에 천간에 임수가 투출되고 무병, 병화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나무는 둥둥 떠다니고 썩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과하다. 도필, 칼도자의 부필자죠. 그러니까 칼로 글씨를 새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도 또는 이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 도필을 보면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대나무에 문자를 새기는 데서 썼던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 말하면 서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직에 불과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도라는 것은 FM대로 과거 시험 봐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뒷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런 관리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낮은 관리가 되고 무직. 혹시 또 이런 사람 중에는 뭐냐면 무직. 남을 그 경호해주는 그러한 무직의 증엄함이 있다. 그러니까 종종 사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 도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직 이런 쪽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렇게 이제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11월의 간목은 수가 넘치면 안 된다. 차가운 나무니까 따뜻하고 수가 넘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둘 거는 11월의 간목은 뭐죠? 물이 넘치지 않게 해서 나무가 썩지 않게 하고. 지금 나무가 추워 죽겠는데 물이 막 넘치면 뿌리 다 썩잖아요. 물이 적당히 있어야지. 왜냐하면 수 자체가 차가운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봄에 나무는 생기가 발랄하죠. 파란 싹도 나고 막 물도 막 마음껏 들이마셔가지고 하고. 근데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뭐예요? 온난하잖아요. 그렇죠? 따뜻해요. 그러니까 뭐 뜨겁진 않지만 온난해요.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꼭 필요하다. 자, 보시면 동목, 겨울의 나무는 뭐뭐와 더불어 춘목. 자, 겨울의 나무는 봄의 나무와 더불어서 부동, 같지가 않다. 춘목, 봄의 나무는 양화, 햇빛에 온화하고, 뭐죠? 양화하고, 따뜻하고, 온난하고, 발육, 커가는 지시, 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견, 병정, 위, 목화, 통명지상. 그래서 뭐냐면 커가는 나무가 햇빛을 보면 어떻게요? 엄청 잘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광합성 작용해서 나뭇잎도 파릇파릇하면서 생기 발랄하면서 쑥쑥 커가잖아요. 그래서 목화, 통명지상. 이제 우리가 목화, 통명 같은 경우는 특히 을목이 병화가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얼굴도 미인에다가 목화, 통명함보다 언어에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사주에서 감명을 많이 하죠. 자, 동목. 겨울의 나무는 목성 수렴. 목의 성질이 수렴한다. 움츠러드는 거죠. 그렇죠? 물은 다 밑으로 뿌려 내려보내고 자기 살기 위해서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용정, 일단 정화를 써서 따뜻하게 해주고 경금으로 이거를 따듬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을 써서 도끼를 써서 벽각 나무를 가지치기 딱딱딱딱 해서 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함으로 춘목, 봄의 목은 용화, 기금. 여러분들 막 나무 새싹이 자라는데 거기다 도끼로 잘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써서, 화나 갑을 써서 딱딱하게 해서 쑥쑥 자라게 해줘야지 거기다가 칼을 들이대면 안 되겠죠. 자라나는 새싹에. 그렇지만 그러나 동목은 화금 병용야라. 화와 금을 같이 쓴다. 따뜻하게 해줄 필요도 있고 금으로써 이미 자란 나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는 좀 잘라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금을 같이 쓴다. 그래서 봄에 나무는 금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겨울의 나무는 수가 많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투임. 임수가 투출되면 정화를 합거에 가버리므로 정화와 합포라므로. 그래서 간목이 자월에 경금하고 정화가 있어야 되죠. 정화가 먼저라고 했죠. 그런데 임수가 투출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임 한목으로 필요한 정화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즉 필수 병화 위구, 병화가 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 병화는 정화와 임수와 합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전체로 딱 대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묘, 바야흐로 묘하게 되는 것이다. 또는 비로소 좋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투임,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이 무병, 병화가 없으면 그런즉 수유 경정, 비록 경금과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릇이 크지 못하겠죠. 불과 도필, 칼로 글씨를 새기거나 이도, 과거 시험이 아닌 뒷구멍으로 들어오거나 혹 무직, 무관직에 있을 뿐이다. 어조사에 뭐말 뿐이다. 비천기하라. 그렇게 맑고 기함이 아닌 것이다. 맑고 기한 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금과 정화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화는 뭐죠? 이게 특별한 부위만 특정적으로만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요소에 강하다 그 말이죠. 자, 처, 금자. 이거는 이제 용은 뭐라고 써요? 용은 자식이라고 그랬죠. 자식을 낳는 사람은 뭐예요?
자식을 낳은 사람이 인성인 거죠. 이 자수 입장에서 보면. 요게 뭐죠? 요거는 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경금을 쓰면은 경금이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을 생겨주는 건 뭐예요? 토생금이죠. 그러니까 토가 처가 되겠죠. 그래서 토처 금자가 되고 만약에 화를 쓴다. 화를 쓰면 자식이 되고 화를 생겨주는 건 뭐죠? 목이죠. 목이 처가 되죠. 목이 처가 된다 그 말이죠. 화가 자식이 되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는 재성이 처가 되고 요거는 뭐죠? 비겁이 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론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쓰임을 가지고 용신을 가지고 자식과 처를 또는 남편을 구별할 수 있으면 보조 수단이 되겠다라고 앞서 이야기한 적 있죠. 자, 경정 상제의 위용. 자, 경금과 정화가 상제 서로 극제함이 위용 쓰임으로 삼을 수 있다. 쓰임이 된다 그 말이죠. 의 뜻은 유선 후 선과 후에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10월에서는 10월과 11월에 있어서는 10월은 뭐죠? 아직은 차가움이 덜하긴 해월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라고 했어요? 경금이 먼저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끼를 가를 갈아주는 나를 날카롭게 해주는 정화가 다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11월은 추워요. 자수가 너무 춥죠. 그래서 정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경금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는데 용경 경금을 쓰고 정위자 정이 보자가 되거나 또는 용정 정을 쓰거나 경위자야라 경금이 보좌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용경자 경금을 쓰는 경우에는 사리자 칠사리자가 되고 그렇죠. 자 간목 입장에서 어찌됐든 경금이 자식이 되면 이게 칠살이 자식이 되는 거고 자식을 낳은 사람 뭐죠? 토죠. 토생금이니까 토수는 이제 그런데 무토라고 하면 무토 간목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재성이 되는 거죠. 재성이 뭐죠? 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리자 죄이처. 그다음에 용병정자 병화와 정화를 쓴다. 간목 입장에서 병화나 정화를 쓰게 된다면 병화 자식은 뭐죠? 자식이 되고 이건 뭐예요? 간목 입장에서는 식상인 거죠. 식상이 위자 그리고 이거를 생해주는 목은 뭐예요? 예컨대 간목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겁이 되는 거죠. 비겁이 차가 된다. 이거는 육신으로 보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궁통공학에서 선생님께 나오는 게 뭐냐면 용은 뭐다? 자식이다. 용을 생해주는 건 뭐다? 요거는 차가 된다. 그 다음에 간목 입장에서 요것에 각각의 이 십신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이 철학에서 항상 재성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비견이 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